네, 오늘은 동영상 기초 설명회 학교별로 이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죠. 네. 오늘은 이제 국민대 시간입니다. 네. 국민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대 가장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는 대학들 중에 대표적인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국민대는 한국 최초의 디자인 대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최초의 미술학부가 언제 생겼느냐, 아니면 조형대학이 언제 생겼느냐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조형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국민대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깊은 역사만큼이나 인지도와 인기도 좋아서 지금까지도 미술대학 탑클래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생활예술학과 등의 명칭으로 일부 학과는 있다가 75년도 이후로는 조형대학을 설립하여 모든 영역의 디자인 전공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대 입시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과거 대부분 디자인학과가 석고소묘와 모티브 구성이라는 실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 발상가 표현이라는 실기를 최초로 만든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후 발상가 표현을 거의 모든 학교가 실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8학년도에는 정시에 기초조형평가라는 실기를 새로이 변화를 주었고, 아직까지 습식재료, 그러니까 수채물감을 주로 쓰는 타대하기 위해서 크레용이나 연필 등의 건식재료를 주로 활용하는 기초조형평가가 국민대만의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 국민대가 그랬듯 기초조형평가도 대세 실기가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국민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대 미대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조형대학 내 유기적, 융합적 수업과 그리고 학생들 간의 인적관계 형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통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형대학 1층엔 조형갤러리가 있어요. 그 조형갤러리에선 타학과 학생들의 전시를 쉽게 접할 수가 있도록 해놨고요. 3년에 한 번씩 선배와 후배가 함께하는 조형전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분화된 학과가 많은 만큼 학과에 대한 심도 높은 커리큘럼도 장점이지만 심화 전공이나 부전공 그리고 복수 전공이 필수여서 다른 학과에 대한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수업 방식도 이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미래 하면 저희 이제 홍대나 국민대 전공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과나 전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 8개 학과가 있고요. 공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그리고 공간 디자인, 영상 디자인, 의상 디자인, 금속 공예학과, 도자 공예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설된 학과가 2014년에 개설된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이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업 디자인 학과에서 분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자동차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최정사급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깊이를 더하고자 학과를 분리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계열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순수 계열도 물론 존재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깊숙이 이제 대학별로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입시에 관한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이제 수시하고 정시를 이제 뽑게 될 텐데 수시 전형에서 뽑는 전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시 모집 전형에는 총 2가지 전형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수상자 전형이 국민대 미술 조형 특기자 전형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흔히 이야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와 서류를 다각적으로 정서하는 정성평가 전형입니다. 서류 만들 1단계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통과하고 2단계엔 서류 70%와 그리고 면접 30%가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은 없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국민 프론티어 전형 1단계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고요. 입학사정관 2인이 2명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항목은 자기주도성, 그리고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 이렇게 4가지를 각각 보게 되고요. 2단계에서도 1단계 서류 점수가 70% 반영되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반영되는 30%의 면접은 사실상 1단계 서류의 검증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학사정관 3인과 수험생 1인의 개별 면접을 통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네, 몇 명 뽑죠? 경쟁률은 작년에 좀 높았나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모집 인원은 그 시각 디자인과 6명, 네. 공간 디자인 3명, 영상 디자인 2명을 선발하고요. 네.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 2명을 더 늘렸어요. 아무래도 그 매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형 자체에 조금 더 효율성과 그리고 적합성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고 네. 전년도 경쟁률은 시각 디자인 72.25대 1 네. 가장 높았고요. 네. 공간 디자인이 28대 1, 영상 디자인 47.5대 1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학생부 조합 전형 형태이기 때문에 네. 성적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아까 프론티어 전형에 설명해 주셨고 네. 또 이제 실기가 어떻게 보면 실기가 베이스가 된 이제 수학 실적 전형도 네. 있죠. 네. 그 나머지 수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미술 조형 특기자 전형은요. 공업 디자인과 2명, 그리고 시각 디자인과 1명, 금속 공예학과 2명, 도자 공예학과 2명, 네. 의상 디자인학과 2명, 공간 디자인 2명, 영상 디자인 3명, 자동차 원통 디자인학과 2명 이렇게 총 16명을 모집하고요. 입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2020학년도부터 체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A, B, C 3개 등급으로 나뉘던 대 등급이 올해부로 A와 B 등급 2개 등급으로 간소화되었고요. A 등급은 일단 국민대실기 되고요. 그리고 B 등급은 한국청소년 디자인 전람회와 4년제 대학의 네. 미술 실기대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들여다보시면은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일단 자기 학교에 대한 그 학생들을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주기 위한 그 수단으로 좀 보이고요. 네. 가장 최고상인 1등상부터 4년제 대학 이제 대회에서는 총 4위 이상까지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대실기 대회만큼은 5위 이내선의 네. 특성까지도 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회를 좀 더 열어두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점수 같은 경우도 그 타 대학에서의 만약에 그 1위상인 대상 같은 경우는 600점 만점에 540점에 준하는 점수가 주어지는데요. 네. 국민대실기대회에서 만약에 4위상인 동상을 수여받은 학생도 동일한 점수에 540점을 보였게 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을 맞습니다. 자대화해서. 혜택을 줬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향 요소와 비율은 입상 실적이 60%,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10% 들어가고요. 네. 면접이 30%,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실질 반영비를 보면은 입상 실적이 60%에서 23.08%로 줄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 점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위 이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4위 이내상에 이제 준하는 그런 점수가 네. 기본적으로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질 반영비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교과가 19.23%로 조금 더 늘어나고요. 면접이 57.69%로 사실상 면접점이 예,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 아니라 4학년 1학기 때까지의 국어 영어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은 없고요. 특이하지만 학생부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네. 내신상의 그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 2등급 이내가 3개, 공예학과는 3등급 이내가 3개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얼핏 보셔도 이제 수능 실적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 거기서의 변별보다는 면접에 의해서 이제 학생 선발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접은 그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본 소양 부분이 75점 반영되고요. 그 본인이 지참해간 포트폴리오 작품집을 통해서 채점되는 작품 수준, 전공 지식, 표현력 이렇게 각각 75점씩 3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부분은 일단 A3로 출력을 해가는 방식을 띄고 있는데요. 그냥 뭐 자기 평상시 그림을 가져간다기보다는 그 자기가 이제 전공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원한 그 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런 것을 표출해내는 그런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면접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는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원에서 작년과 지난해 2년 연속 2년 연속 지금 합격자가 나오고 있죠.
국민대 네. 실기대를 일단 뭐 수상을 했다라는 것과 잘 준비했다라는 네. 것. 근데 대상을 받지도 못했고 금상도 네. 못 받았는데 특선도 보고 특선과 또 동상도 한 명. 네. 잘 합격했습니다.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넣어봤고요. 잠깐 사담을 나눴습니다. 일단 그리고 경쟁률 그러면 그렇게 높지는 않겠어요. 일단 수상을 하는 게 일단 첫 단주다 보니까 아주 많은 인원이 또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각 학교에 대한 뭐 4위 이내 상을 받은 학생들 그리고 국민대 실기대 5위 이내 상을 받은 학생들 중에 또 최저 학력을 또 거쳐간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9학년도 경쟁률만 말씀드리면은 공업 디자인이 4.5대 1 정도 했고요. 시각 디자인이 5대 1, 공간 디자인이 4.5대 1, 의상 디자인이 5대 1, 금속공예 디자인이 8대 1, 도자공예 디자인이 7대 1, 영상 디자인 7대 1, 자동차 운송 디자인 3.5대 1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크게 큰 변동 없이 비슷한 5대 1에서 한 8대 1 이내 수준에서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수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정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국민대는 아무래도 정시 포커스의 대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대 정시 전형은 일단 두 가지 전형이 있고요. 그 수능 위주 전형과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그 실기를 보는 일반 전형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능 위주 전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은 전년도 마찬가지로 그 수능 100%를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의 평균 배분이가 96%까지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나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간 디자인과가 5명, 영상 디자인과가 5명을 올해도 역시나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정시 일반 전형은 학과별로 약간의 그 요강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영상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 이렇게 4개 학과는 1단계에서 학생부 30%와 수능 70%로 3배수로 우선을 선발하고요. 2단계엔 1단계 성적을 60%, 실기 30%, 그리고 면접 10%를 반영하여 최종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공예과랑 도자공예과, 일단 공예학과로 분류된 이 두 개 학과는 반영 비율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1단계 3배수가 아닌 5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학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컷이 되는 그 성적에 대한 그 수준도 조금 더 낮은 편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디자인과와 의상 디자인과는 1단계 학생 30% 그리고 수능 70%로 3배수를 선발하는 것까지는 뭐 똑같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60%와 실기 40%로 최종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을 보지 않는 거예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집 인원은 뭐 어떻게 뽑나요? 2020학년도 정시 일반 전형의 각 학과별 모집 인원은요. 그 시각 디자인과가 그 2명이 줄어든 26명이고요. 공간 디자인과는 5명이 들었어요. 32명을 모집을 하고 영상 디자인과도 역시나 5명이 들어서 25명. 그리고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는 28. 그리고 공업 디자인과는 33명. 의상 디자인과는 31명. 금속공예학과는 21명. 그리고 도자공예학과는 20명을 모집합니다. 그럼 이제 작년 경쟁률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비실기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중심 전형에서는 2018학년도에 비해서 뭐 큰 변화까지는 없었어요. 공간 디자인과가 7대1, 영상 디자인과가 6대1이었는데 그 전년도가 사실 공간 디자인이 한 6대1, 그리고 영상 디자인이 7대1 서로 뒤바뀐 정도의 경쟁률이고 올해도 아마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좀 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전형은 확실히 그 예년에 비해 눈치 싸움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이 거의 오르지 않다가 마감 후에 대폭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1단계 성적에 이제 좀 잘렸던 학생들도 좀 존재해서 그걸 조금 염두하고 좀 눈치껏 이제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원 방식을 이제 대부분 좀 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략적으로 지원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경쟁률이 모든 학과가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좀 높아지고 또 경쟁도 전공별로 좀 차이가 다
전공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눈치껏 네.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사실은 그 일당의 3배수 이내로 그러니까 경쟁률이 오르지 않아서 잘리지 않았던 학과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반영도 됐고 기초조형평가라는 실기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작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겁없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고요. 그런 정보가 각 학원에 또 많이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공 선택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학교만 바라보고 가면 분명히 후회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와야겠네요. 국민대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인 실기시험, 기초조형평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국민대는 이전부터 국민대만의 색깔이 있는 실기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기초조형평가가 입시에 적용된 거는 2018학년도 정시가 최초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훨씬 이전부터 실기 변화에 대해서 미리 공지가 좀 돼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실기대회에서 기초조형평가라는 실기를 도입을 최초로 사실은 실기대회 때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기대회 문제와 그리고 수상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이 좀 정해져 있다고는 좀 파악이 됐었어요. 관찰 대상과 그림을 그릴 재료를 직접 나눠주고 그리고 이전에 그 발상가 표현 실기에 비해서는 그 관찰과 그리기가 조금 더 중시된 그런 채점 기준을 갖고 있었던 실기라고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실기 명칭 또한 그 실기 성향을 너무 이제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예전 실기 명칭이 발상가 표현이었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발상이란 표현, 그 학생의 상상력이랑 묘사력을 좀 더 중시하면서 채점을 했다면은 현재 실기 명칭이 기초조형평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초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이제 공부인데 학생이 숙달된 재료라든가 편법을 쓸 수 없도록 재료를 그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공을 하고 어느 정도의 소명력만 갖추고 있다면은 그래도 모든 학생이 자기 기본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건식 재료 위주로 이제 나눠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 실기의 본질인 그 기초라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해서 연습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기 중심으로 또 아이의 역량과 재능 중심으로 훈련된 암기화된 내용을 배제하겠다 이런 게 예시가 강한 거죠. 기초조형평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대나 한예종은 수시에서 준비하는 아이들이 연동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폭이 좀 어떻게 보면 담을 수 있는 기본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정시에서 충분히 시험 볼 수 있는 과목이 될 텐데 문제가 구체적으로 작년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에 관찰 대상으로 주어진 재료는 반사필름과 크레올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공 재료가 주어졌는데 가위와 투명 테이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제공 재료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표현 도구는 연필, 팔색 크레올라, 그리고 지우개, 플러스 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주어진 제작 도구를 이용하여 반사 필름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조합해서 이것을 배경으로 크레올라를 창의적으로 배치한 뒤에 그리고 실물 크레올라와 반사 필름에 투영된 이미지를 관찰하고 묘사하시오였는데요. 간단하게 축약하자면은 그 반사지를 주고 그 반사지에 투영된 이미지들을 그리는 게 주된 이제 포커스였고요. 그걸 가공하고 뭔가를 만드는 조형적인 특징을 만드는 것에는 포커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채점 기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반사 필름에 투영된 이미지를 그리는 것과 그리고 물성과 그 확장성을 이제 고려하여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그 반사 필름의 물질적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연출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 지난 해죠 2018학년도에 제공된 제시물들을 보면은 일단은 수건, 좀 부슬부슬한 질감이죠. 투명 지퍼백, 투명한 비닐입니다.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스푼, 그리고 투명한 물이 담겨있는 생수병, 계란과 녹을 수 있는 초콜릿, 꽤 많이 주어졌는데 그 당시 문제 같은 경우도 질감에 대한 표현이 좀 어떻게 될런지 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다분히 좀 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물체의 가지수는 조금 줄은 편이지만 반사 필름에 대한 관찰을 요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훨씬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그렇게 많이 좀 당황스러워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저희가 준비했었던 커리큘럼 내에도 그 반사체에 대한 이제 훈련도 좀 충분히 돼 있었고 크레올라 같은 경우는 이전 뭐 실기대회에서도 많이 제공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많이 훈련을 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당황하지 않은 채로 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잘 또 입시를 마무리 지었고요. 실제로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자투. 네. 아무래도 단계별 전형을 하기 때문에 네. 각각의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커트라인과 네. 실기 합격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실기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본기에 충실한 소멸력을 갖추고 주어진 대상에 대한 높은 관찰력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적에 대한 것은 이제 수능과 학생부 두 가지를 이야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학생부가 30%, 그리고 수능이 70%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학생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부 실질 반영비는 11.3%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 3학년까지 전학기 국어, 영어 과목만을 반영하고 사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극간의 점수차가 굉장히 미비해요. 참고로 그 5등급까지도 100점 만점에 99점대를 줍니다.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그 소수점의 점수 차이를 준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매해 이제 합격선이나 장학생들도 그렇게 높은 학생부 성적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는 생각보다 실질 반영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실질 반영비가 조금 더 높아질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국어, 영어, 사회가 각각 33%씩 들어갑니다. 일단 수능에 대한 이제 국어, 영어, 사회고요. 수능 영역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그 국민대에서는 그 4등급에도 90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 내에서도 국어와 사회에 대한 비중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커트라인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매해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 계열학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100분이 한 86%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영어 절대평가 이후에는 사실 표면적으로 성적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1단계 5배수 컷인 공예 계열학과는 그보다 조금은 좀 낮은 성적대에서도 1단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지원할 때는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 편이 1단계 탈락할 위험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0% 육박해야 사실상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수시험 정시를 살펴봤는데 국민들이 이제 특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수시나 정시는 다 면접을 본단 말이죠. 면접의 실질적인 관여 비율 아까 수시에서도 굉장히 높았는데 어땠나요? 일단 수시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그 미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의 실질 반영비가 57.69%로 사실상 절반 이상의 비율을 띠고 있고 그 정시 일반 전형의 면접 실질 반영비는 11.44%입니다. 비율상은 확실히 미술 특기자 전형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하나 사실 저는 그 비율 이전에 굳이 왜 이 학교가 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계속 고수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각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좀 가까운 그리고 꼭 다시 말하자면은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기초 소양이 풍부한 학생을 원하고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의도가 확실하고 또 분명한 그런 학생들을 원한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 전형 요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면접이니만큼 평소에도 면접 준비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3, 입시 막판에 하려고 하면 바뀌는 게 거의 없죠. 맞아요. 항상 예비반부터 기초 소양을 넓히고 그다음에 담대하게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연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지금 국민대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후에는 국민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서울대 입시가 바뀌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뭐 서울대 입시에 변화된 내용은 다시 또 이제 영상을 또 촬영하겠지만 1차적으로 서울대가 수시에서 정시로 바뀌었고 게다가 군이 가군입니다. 그렇죠? 가군에
가장 대표적인 또 국민대랑 이제 네. 같이 네. 맞물렸는데 전형 또한 거의 국민대랑 네. 유사하게 네. 엄밀히 따지면 국민대의 정시 최우수 자원들을 네. 서울대가 선점하겠다 같은 방식으로 아무래도 더 선호도가 높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국민대가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기는 하고요. 네. 왜냐면은 그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 가공에서 국민대를 선택할지 서울대를 선택할지 이제는 많이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중에 누군가는 이제 움직여서 또 그 자원을 또 그대로 네.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은 네. 아무래도 좀 국민대도 좀 군이동을 하진 않을까라고 네. 좀 예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좀 기초가 또 네. 그 변하는 입시에서 어떻게 네. 또 변화가 될지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혼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올해 2020학년도에는 네. 변함없고 예, 올해까지는 변화가 변함없고 2021학년도 예. 때에 국민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서울대가 서울대가 변화돼서 국민대가 어떻게 분이동을 할지 아니면 다른 여타 대학이 뭐 변화를 줄지 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한 해 정도 그렇게 갔다가 네. 2022년도에 움직일지 네. 예,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국민대 합격하는 비법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저희가 그 전년대 2자릿수 네. 합격을 했죠. 음. 제가 볼 때는 딱 한마디를 쭉 하자면은 생각하고 실천하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성적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 오늘 이제 들었던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에 준하는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네. 그 실기에 있어서도 그 관찰과 그리기가 이제 네. 주된 이제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찰하여 생각하고 네. 그림을 그려내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축을 해봤습니다. 국민대 실기만큼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대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지금까지 이정훈 부원장님이셨습니다. 올해 입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